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미녀들의 소다로 유명해진 떡상한 그런 연예인이죠. 후시타 사유리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거의 3연속이죠. 3일 연속으로 일본 여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 유튜브 오래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런 느낌 오잖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반이가 할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정말로 꼭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오늘 이야기는 따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 딜레이 시키고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이게 어제부터 계속 네이버 실검 미리라 갖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 등남이 되었다. 등남을 했다. 그래서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하나 떴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비혼이라는 단어. 그래서 예전에 영상으로도 얘기했지만, 비혼이라는 단어가 좋게 말하면 이제 락스피릿 같은 느낌이잖아. 그래서 뭔가 사람을 볼 때 기준이 되는 게 미혼이냐 기혼이냐 결혼이 기준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기 반발심에서 나온 단어인데, 문제는 이 비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주층이 이제 빼미라던가 여성학계 이쪽에서 엄청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우리가 굳이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 일베 단어라던가 아니면 워마드 단어라던가 메갈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쓴다고 이 희한한 단어 쓰잖아. 그래서 한남 소추 막 이런 거 있잖아. 흉자 이런 거 우리가 굳이 쓸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난 비혼이란 말도 이거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왜냐면 비혼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을 봤을 땐 내가 선입견이 들어버리더라고 그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이제 이 비혼이란 단어를 이제 그냥 굉장히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것 같아. 이제 와서는 기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쓰는 것도 있는데, 근데 아마 사유리 씨는 본인 스스로 비혼모라는 말은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사유리라는 캐릭터 자체가 빼미를 굉장히 싫어하거든, 사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전에도 이게 나왔는데, 까칠남녀 나왔을 때 했던 말이, 비겁한 여자가 안 되도록 엄마가 열심히 노력할게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뭘 열심히 노력하냐면, 네가 여자로 태어난다면 불리할 때 페미니즘을 외치고 유리할 때 여자니까 봐줘요 라고 하는 그런 비겁한 여자가 되지 않도록 엄마가 노력을 할게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등남을 했지만 이런 사유리, 그러니까 보통 일본에서는 이런 뭔가 페미니즘 같은 생각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자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일본에는 조금 더 필요해. 일본에는 조금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튼간에 이런 사유리 씨의 그런 임신을 두고, 정자은행에서 정자 이제 받아가지고 임신을 한 이걸 두고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병신 같은 글들도 되게 많아요. 입에 못 담을 만한 그런 병신 같은 글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할 때 그런 병신 같은 글을 들고 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평균적인 뷰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 기사에 있는 거기서 이제 공감수가 가장 많은 댓글들, 요것만 일단 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댓글을 읽어드리자면, 다들 전반적으로 사유리를 응원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비혼모 사유리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아기 예쁘게 키우세요. 우리의 법은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찬성 955, 반대 47이었고, 그리고 다음 댓글은 그냥 말 그대로 되게 대단하다. 사유리 정말 칭찬받으면서 살길 바란다. 대단하다. 용기에 박수치고 싶다. 이런 것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여자들은 이것도 좋은 방법 같다. 출산율 높여서 국가도 개이득이고, 능력 없고 한심한 남편, 시댁 상대 안 해도 여자도 개이득이다. 굉장히 냉정한 말이지, 그지? 병신 남자도 되게 많아, 사실. 되게 많아. 사실이니까. 그리고 조금은 엉뚱하다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로 누구보다 용기 있고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이런 댓글도 많았거든. 왜냐하면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애한테는 엄마 아빠 둘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엄마 혼자 애를 낳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도 있었는데, 근데 참 다행인 건 뭐였냐면, 공감대가 이제 아까 말했는데 찬반으로 봤을 때 찬성이 높은 댓글 중에서는 그런 의견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굉장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몇 개 더 읽어드리자면, 아빠 없이 자라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은 그럼 다 불쌍하고 아빠라는 빈자리 때문에 정체성도 없고 정상적인 삶도 아닌 거냐. 잘 생각하고 말들 좀 하자. 물론 비혼 임신이 찬반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 충분한 논쟁거리지만 반대하는 생각이 참 어이가 없다.
아빠라는 빈자리로 정체성 없이 자란다. 엄마와 아빠 모두 있는 화목한 가정에서 아이는 자라야 한다. 아빠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또 타인에게 얼마나 무례한 말인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아빠 없이 또는 엄마 없이도 훌륭하게 크는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가고 나도 뿌듯하게 이래서 박수를 쳤지. 참고로 댓글을 쓴 사람들의 성비를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이거는 여자가 비혼 출산을 했다는 기사가 떴는데 거기에 남자가 더 많은 댓글을 66%가 남자야. 그리고 댓글 단 사람도 나이가 되게 많더라고. 40대가 42%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사유리 씨가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사유리 씨를 오래전부터 이제 텔레비에서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누나는 결혼에 대해서 무한 긍정을 가지고 있는 누나거든. 결혼과 출산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본인 말대로 본인 피셜대로 따르면 남자친구가 되게 광적인 집착을 보인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원래 이 나이가 이 누나가 79년생이거든요. 근데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난소 나이가 48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와버렸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간이 1년 지날수록 그게 애한테는 리스크로 수반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봐,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내가 사유리 누나라도 나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는 이거 보면 옛날에도 라방에서 봤을 때 여자들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여자는 애를 가지고 싶으면 이제 가질 수가 있잖아. 난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나 아직도 기억나게 슐리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어, 옛날에. 걔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나 임신했다가 I'm pregnant 이러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막 말하면서 얘 아빠 영국애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영국애란 말이야. 그래서 남편 어디냐 그냥 영국으로 갔대. 야 씨발 뭐지? 근데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동남아 쪽에서는 여자들이 그냥 애 낳아서 혼자 기른다는 게 걔들은 별거 아니야. 걔네들은 진짜 별거 아닌 일이거든. 근데 이제 뭐 이게 외국인 유러피언 만나서 임신했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쫙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나도 이런 거 보면 이게 뭔가 혼자 이게 임신할 수 있잖아. 이렇게 배 빵 넣어가지고. 그러면 나도 뭐 그렇게 했을란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 보면 좀 억울한 게 이게 다들 백인을 좋아해. 여자들은 동남아도 그렇고 동북아시아도 그렇고. 그러다 실제로 이게 중국 같은 데서도 지금 원정 출산 같은 거 원정으로 해가지고 요새는 돈 많은 골드미스들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 진짜 유전자 좋은 애들 있잖아. 키도 크고 머리 똑똑한 정자 사가지고 혼자 임신을 하거든. 도너 사가지고.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정자도 가격도 좆도 않은 15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씨발 백인 좋아하면 씨발 난 누구랑 하냐는 건데.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결국엔 사유리 씨는 임신을 하고 싶어가지고 불가피한 선택을 한 건데 한국 내에서는 미혼모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본에서 그걸 받았는데 되게 아이러니컬하다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었어요. 지금 와서는 낙태죄도 이제 위헌이 된 판국에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법적인 제약이 따르는 건지. 심지어는 미혼부 같은 경우는 자식들을 호적에 올리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게? 미혼부는 올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와야 되는데 엄마가 애 낳고 도망갔잖아. 그러면 올리지도 못한다 하더라고. 굉장히 긴 법적인 공방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이 여자 애를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딴 남자랑 결혼했잖아. 그래도 못 올린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진짜 굉장히 병신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그래 요즘 들어서 보면 그런 뭔가 출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 막 애 낳지 말라고 애 낳으면 인생 끝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근데 되게 말하고 싶은 게 그래 내 주변 애들은 출산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다들 하나씩 자기 애를 키워본다는 건 굉장히 어메이징한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라고. 물론, 바꿀 수 없는 기쁨이만큼 굉장히 비싸지. 굉장히 비싼 돈이 소반되긴 하지만, 얘들이 전부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친구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거예요. 심지어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한 친구들마저도 결국에는 그 애를 보면서, 자신을 닮은 애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되게 아이러니컬하지. 내 주변에 애 낳은 애들은 전부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요새 인터넷 보면 전부 다 애 낳지 말라고 하잖아. 애 낳으면 진짜 인생 좆되는 것처럼 흑사병인 것처럼 이게 전염이 돼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요 정도예요. 뭔가 이게 출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주변의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말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아이를 가진다는 것들이 특히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게 느낌이 굉장히 어메이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이제 우리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안겨다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굳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렇게까지 보면서 폄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사야리 누나 출산 축하드리고요. 분명히 좀 약간 이게 엽기적이지만 분명히 재미있는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진짜 혼자지만 충분히 이쁘고 아름답고 잘 키울 수 있다 생각해. 심지어 이 누나 집 삼성동 힐스테이트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돈은 일단 많단 말이야. 돈은 많으니까 그래도 뭐 괜찮게 웬만한 괜히 이 상태에서 어설프게 남자 잡아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뭐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들고 와서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